네, 속도가 붙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LS그룹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규 수주가 증가한 덕분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도 이어진다고 하죠. LS그룹주는 사실 최근에 에코프로랑 포스코그룹주를 이어서 떠오르는 그룹주로 꼽히면서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과연 두 분은 LS그룹주 내일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상승 계속 달려줄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포스코그룹주를 긍정으로 보시는 배터리 부장님은 LS그룹주가 제2의 포스코그룹주처럼 시세를 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상한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 날 신고가 나오고서 쭉 빠졌었는데 그 직전만 해도 이게 이제 롱숏 관계 약간 포지션이 얽혀 있어가지고 못 갔거든요. 이게 이제 사모펀드 종목에서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갈 때 이거 빠져요. 예, 오히려 빠지고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보여지다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동접의 현상이 일단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에서 뭐 제2의 포스코홀딩스 얘기가 이제 돌면서 움직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신고가 간 날 이날 이제 사모펀드에서 21만 유가량 대거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와서 아마 사모펀드를 살려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다만 이제 그 이후로 2차 전지랑 거의 동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움직임 자체는. 근데 이제 후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시켜줄 때가 9만 원대에서 이제 PBR 한 배에서 한 14만 원 정도 목표가 드렸었는데 그 달성은 됐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11만 원 정도 라인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10만 원이 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뚫었을 때 여기 10만 원 저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목표가를 좀 상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목표가 좀 충분히 상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동사가 이제 그 LS가 이제 지주사인데 자회사 이제 그 LS 일렉트론이랑 LS 네트워크스, LS 전선 같은 경우가 상장사고 비상장사 LS LMM이 어쨌든 그 황산 니켈 전구체 들어간 황산 니켈 그 모멘텀이 있고요. 물론 이제 상사는 자회사 토리컴에서 하고 있고 해상풍력에서의 케이블 사업과 특히 이제 KT 서브마린 인수하면서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전력 사업에서도 상당히 이제 강점을 갖고 있어서 LS 네트워크스가 막 주가 워낙 날아가는데 LS 일렉트론이 뭐 실적도 뭐 신고가고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의 어떤 성장을 그대로 받는 게 LS라서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산업이 성장할 때요 그런 자회사들의 그런 모멘텀을 그대로 다 받는 게 이제 지주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지주사의 상승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S도 이제는 그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뭐 2차전면 볼 종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포트의 한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랑 별도 이제 제2 포스코 홀딩스를 팔아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보시는 게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초전도체가 결국은 2차 전지랑 엮일 수 있지 않냐고 여쭤봤었는데 LS도 초전도체 테마로도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초전도 케이블이랑 뭐 시스템 관련해서 엮여 있는데요. 케이블. 네네. 사실 LS는 초전도 전류 제한기에 대한 시험장도 따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초전도체가 맞고 이 시장이 개화한다면 확실히 모멘텀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 관련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제쳐두고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단은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이 일단 에너지의 최종 단계에 전기를 변환하는 데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일단 LS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과 친환경으로 갈수록 여기서 발생되는 전류를 이동시키는 전력 인프라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기 생산과 공급은 대규모 발전 시설에서 이제 이를 송전과 변증 그리고 배전의 과정을 거쳐야만 과정에 배달이 됐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발전 시설이 아니라 이제 중소형 시설들로서 지역 내에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배전 인프라가 좀 더 확장이 돼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전력망 또한 이제 좀 약 한 20% 정도는 새롭게 교체가 돼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를 좀 LS 그룹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향을 제외하고서라도 한국에서도 이제 5월달에 장기 송전 변전 뭐 설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36년까지 이제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추가로 확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LS가 할 역할이 확실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초전도체 말고도 본업인 인프라 신재생 쪽의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S는 두 분 다 예스 의견으로 일치가 됐고요. 다음 종목 현대차와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도매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미국 판매는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나란히 3%대로 밀려서 뭔가 투자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2분기에 이제 현대기아차 포함해서 그 현대그룹주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 아. 하반기는 이제 그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2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좀 우려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그 7월달 이제 그 개소세 이제 중단 이 이슈도 있어서 국내 판매라든가, 그리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신차 대기 기간이 되게 짧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팔지 못해서 국내로 넘어와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차들이 흥행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이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좀 주가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주봉상으로 봐도 한 18만 3천 원, 한 18만 초반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월봉상으로도 20개월 선이 18만 3천 원, 4천 원 정도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봉도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월봉도 이 정도 되고, 주봉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8만 3천 원에서 4천 원 라인이 단기 저점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지금은 매수보다도 일단은 가지고 있으면 일단 매도해서 좀 교체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없고 그리고 매수 관점에서는 한 18만 초반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기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공략주가 나란히 수익 중입니다. 우리 김민기 PB의 인텔리안테크가 지금 10% 넘게 수익 중이거든요. 그때 유상증자 악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아직 이제 시작이고요. 오. 인텔리안테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주가에서 최소 2배 이상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2배 저는 보고 이상. 있습니다. 네. 일단은 유상증자 물량들이 모두 다 상장이 되면서 관련된 리스크가 모두 다 해소가 됐고요. 최근에는 그 타이거 ETF, 스페이스 ETF에 편입이 되면서 좀 자금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서야 위성 인터넷 사업이 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개가 아니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이제 스페이스 X 쪽도 이제 활발하게 좀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아마존도 이제 위성을 쏘아올릴 준비가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더 모멘텀을 더 받아서 시장 면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고요. 밸류를 받게 된다면 아마 지금 주가에서 한 2배 이상은 충분히 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2배 이상 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창환 부장님의 공략주 유니셈인데요. 지금 16% 넘게 수익을 주고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6월 말에 말씀드렸다 예. 썼는데 빠졌다가 그 올라갔었고요. 그게 제가 이제 후발주로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서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예. 종목을 골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11,000원을 달성 못했는데 10,54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요. 저는 이거 일단은 그 매도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일단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오늘 좀 그 차익 매물에 나오면서 고점 실화 좀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그때 사셨으면 아직 수익 구간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21선 그 지지 여부 보고 반등 나올 때 네. 매도하시거나 깨지면 매도하시거나 해서 차익 타이밍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한 8,000원대 오게 되면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시고, 제가 이제 목표가 그 11,000원 드린 게 이제 그 올해 실적 대비 그 추정치 대비해가지고 이제 뭐 몇 배 줘서 이렇게 드린 거니까 네.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 8,000원, 9,000원 아래에서 매수, 10,000원 넘어가게 되면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내신 분들은 매도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유니셈까지 리뷰 드렸고, 그럼 내일 두 분이 눈여겨보시는 종목은 뭔지 내일장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캠트로닉스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 쪽 모멘텀으로 가져오신 건가요? 자율주행 쪽도 있는데요. 저는 OLED 쪽으로도 갖고 왔습니다. OLED. OLED 섹터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좀 생뚱맞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소외되어 많으신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충분히 투자해볼만하지 않나 싶어서 갖고 왔고요. 일단은 OLED 중에서도 저는 애플발 OLED 이슈도 있지만 일단 자동차 섹터 관련해서 OLED가 좀 한 번 더 큰 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일단 모든 차종에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DV를 위해서는 이제 통합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중앙에서 제어하는 컴퓨터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물리적인 버튼으로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디스플레이 패널이 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좀 종류가 다양한데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 CID 그리고 CDD 이런 세 가지 핵심 디스플레이들은 점점 이제 그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뒷좌석에도 디스플레이가 추가되면서 자유주행을 염두한 디스플레이 패널의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를 베이스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가 좀 상용화될 전망인데 사실 이 디스플레이는 반드시 OLED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안전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예. 일단 주간과 야간 모두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OLED 패널이 이제 LCD 대비 아주 장점을 갖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OLED 관련해서는 국내 업체, 뭐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실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후공정을 이제 캠트로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로도 향후 주가 흐름이 계속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주가 횡보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목표가 한 34,000원에 손절가 24,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OLED 모멘텀으로 가져오셨고 지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이럴 때 눈여겨보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장님의 공략주 들어볼까요? 하이비전 시스템. 네,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주로 이제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고요. 네. 그 애플의 주력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팍스폰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카메라 시장 같은 경우는 모듈 업체 같은 경우는 여러 밴드를 두는데 네. 검사 장비 쪽은 이제 그 품질의 균일성을 위해서 멀티 밴드를 하지 않고 거의 이제 단일 밴드로 주로 하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이러한 그 레퍼런스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멀티플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되고 있고요. 실제 올해 상반기에 그 패키징 검사 장비가 한 대략 2차 전지 쪽에서 한 95억 정도 발생해서 네. 의미 있는 매출이 올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변화의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동사가 그 인수하는 회사가 프론티어라고 이제 차량용 카메라 업체가 있는데 오늘 주가 좀 빠졌지만은 프론티어 주가가 굉장히 요즘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이제 많이 좋아져서 네. 그래서 프론티어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로봇 사업과 3D 프린팅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 큐비컴에 대한 모멘텀도 올해부터 발생할 거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카메라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의 두루두루 수혜가 되는 하비전도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비슷한 회사가 이지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상장 폐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장 폐지 될 예정이죠. 파산 신청을 올해 하는 바람에 네. 경쟁사가 없어져가지고 최근에 중국 쪽의 물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밸류 자체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7배 정도, 퍼 7배, 내년 기준으로 6배 정도인데 타겟 PR을 8배에서 10배 된다고 하면은 올해 EPS 기준으로 8배면 한 26,000원대, 10배 주면 한 33,000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목표가 보시고 2만 원 정도 초반 매수하시고 그리고 더 밀리면 좀 더 매수하는 관점에서 목표가 2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두 분의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창환 부장님 그리고 김민기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